충남 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4개월간의 집합금지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만 18세 이상 17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등 최우선 접종 대상자부터 접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태안 앞바다에 화력발전소 4기와 맞먹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가 조성됩니다. 이르면 2025년 가동될 전망인데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충남도가 윷놀이대회 예산 낭비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북문화 교류를 위해 지난 2019년 국회에서부터 추진된 사안이라며 대회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 이혜은 아나운서는 요즘 카페 가나요? 네, 이제 시간 제한이 좀 있기는 하지만 카페 안에서도 또 먹고 마시고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가고 있습니다. 네, 카페 업주 그리고 이용하는 손님들도 일부는 숨통이 조금 트인다 이런 반응인데요.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면서 카페처럼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된 곳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죠. 바로 네. 단란주점이나 콜라텍과 같은 유흥업소들입니다. 네, 이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 중단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천안에서 유흥업소 2곳을 운영하고 있는 황동현 씨. 지난해 8월 인수한 가게는 나흘만 정상 영업을 했을 뿐 지금까지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흥 단란주점 등의 영업 중단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5개월 넘게 가게 문을 못 열고 있지만 그나마 자신의 상황은 양호하다는 황 씨. 주위에는 임대료를 못 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임대료까지 겹쳐서 이중으로 저희들은 시달리고 있고요. 임대료를 또 못 내면 명도 소송을 해서 지금까지 천안만 해도 한 20, 30군데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요. 저희들 또 우리 유흥업소 업주들이 진짜 힘들은 또 나이 먹은 사람 말고 젊은 층은 지금 노가다도 가고 어디 알바를 하는 그런 업소도 많습니다. 충남과 대전 지역 유흥 단란주점 업소는 3,100여 곳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업소당 700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한 달 임대료밖에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업주들이 바라는 것은 유흥업소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풀어달라는 것. 식당이나 카페, 호프집이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유독 유흥업소만 강제 휴업 명령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또 손실보상과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 23조 3항에 보면 보상을 해주게끔 돼 있으니 보상을 해달라. 그래서 그런 거 요청했고요. 영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만 집합 금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런 데는 코로나가 걸리질 않고 유흥주점만 오면 코로나가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어 저희들이 더욱더 억울한 그런 심정에 있습니다. 충남도는 유흥 단란주점 업소당 100만 원 추가 지원과 함께 집합 금지 조치 해제를 정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충남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만 18세 이상 도민 179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백신이 확보되는 대로 의료기관 종사자와 고위험 집단생활시설 종사자 등 최우선 접종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 백신 운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접종 시 이상 반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역학 전문가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7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예방접종 추진단을 가동했는데요. 추진단은 백신 수급과 접종기관 관리, 이상 반응 관리 등 4개 실무반으로 구성돼 백신 접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충남도가 6억 원을 들여 전국 윷놀이 대회를 개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윷놀이 대회는 남북 문화 교류를 위해 지난 2019년 국회에서부터 추진된 사안으로 10월 문화의 달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전통놀이 중 윷놀이를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성 최영 장군의 장군 유치, 우리 지역 문화유산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 행사를 유치하면 충남 문화예술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 보부산촌과 내포 신도시 일대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의 관광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충남도가 전국 윷놀이 대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과도한 예산 투입과 지역 연관성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와 탈석탄 정책으로 전국 곳곳에서는 해상 풍력단지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가 이르면 2025년부터 태안 앞바다에서 가동될 전망입니다. 태안군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안 앞바다에 조성 예정인 해상 풍력 단지는 모두 4곳. 이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모항항에서 2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알아보는 풍황 조사를 실시해 경제성이 입증됐습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2025년 가동될 전망. 이후 나머지 3곳도 차례로 건립돼 2027년이면 모든 단지가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총 설비 용량은 2기가와트로 풍력발전단지 한 곳이 화력발전소 1기와 맞먹는 규모. 1년에 약 12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10조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태안군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 풍력의 한 단지의 경우에 연 18,000여 명의 고용 인력과 그리고 우리 태안군이 그 회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가 약 140억 정도, 이것을 4개에서로 합친다고 하면은 560억의 많은 세수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어민들은 해저 지형 변화 등으로 인한 어업량 감소를 우려해 발전소 건립 초기부터 크게 반발한 상황. 태안군은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이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어민들의 모든 일련의 피해 상황을 체크를 하고 수시로 이 부분에 고도의 영역을 거쳐서 상당한 보상은 100%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린 뉴딜, 탈석탄 정책과 맞물려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 태안군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발판 삼아 신해양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 브리핑 예산 뉴스 무한 정보입니다. 정부가 산물벼 인도와 함께 정부 양곡 4만 톤을 이달 중에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산물벼로 매입한 공공비축미 7만 6천 톤을 산지 유통업체에 인도하고 1월에서 2월 중 10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산물벼는 인수 의사를 밝힌 RPC 등 245곳에 13일부터 인도해 쌀로 가공, 판매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설 명절 떡쌀 수요 등을 감안해 19일부터는 2018년 쌀 정부 양곡 4만 톤을, 다음 달에는 2019년산 6만 톤을 차례로 공급하게 됩니다. 올해 계획한 시장 공급 물량 37만 톤 가운데 잔여분은 3월에서 6월에 나누어 공매하며 공급량은 통계청 쌀 소비량 발표와 수급 상황을 감안해 조정할 방침입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과 사단법인 전국 쌀 생산자 협회는 정부와 생산자 또 유통인 등이 참여하는 양곡 수급안정위원회에서 수확기가 끝나는 2월 설 명절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부족 물량을 5만 톤 이내에서 공급하기로 협의했지만 1월에 4만 톤을 방출하는 것은 이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1월은 원료곡이 부족한 시기도 아니고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며
올해 양곡 정책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물량만큼만 조금씩 시장에 방출해 수급 안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사료를 포함해 식량 자급률이 21%에 불과한 식량 수입국이고 이상기후와 이동 제한에 따른 식량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새로운 양곡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관세화를 통한 전면 개방을 하고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경기 지역 수확량에 맞먹는 수입쌀 TRQ 물량을 즉각 철폐해야 하며 식량 생산에 필요한 지능 지역 농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용할 수 없도록 농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역설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부수고 도주했던 남성이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4일 오후 4시 40분쯤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51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공주시 금강공원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순찰차 2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가 팔 부위에 주사기를 꽂는 듯한 모습은 인근 CCTV 영상에 그대로 녹화됐는데요. 당시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의심 정황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도주로를 차단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대응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충남과 대전 등 4개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점검해 9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사례는 하수와 폐수 수질 기준 초과가 83건, 수질 원격 감시체계 운영관리 미준수가 8건입니다. 지역별 위반 건수는 하수 분야에서 서산시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수 분야에서는 당진시가 10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당진 합덕산업단지 폐수 처리 시설의 경우 5번 이상 반복적으로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기술 지원을 통해 이들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도청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충남개발공사 신임 사장에 정석환 전 도청 재난안전실장을 내정했으며 도의회는 다음 달 4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곳에서 3년 동안 재취업할 수 없지만 개발공사는 도청이 지원하는 예산 비율이 적어 취업 제한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퇴직 공직자 13명이 충남도 산하기관에 재취업했으며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종이 없는 업무 환경 구축에 나섭니다. 이번 업무 환경 구축은 종이를 절약하고 문서 출력 시간 감소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회의 자료와 업무 보고 등을 종이 출력물이 아닌 휴대용 전자기기에 파일로 저장해 진행합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교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한 경렬비열도가 초등학교 4학년 지역화 교재인 충청남도의 생활에 처음으로 실렸습니다. 충청남도의 생활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은 충남의 역사와 지리, 사회학습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경렬비열도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렬비열도는 충남도 최서단에 있어 우리나라 영해의 서쪽 넓이를 결정하는 영해 기점이자 해양 영토 보전을 위한 중요한 지역으로 서해 독도라고 불립니다. 앞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문가 집단이 품질 점검에 나설 전망입니다. 충남도의회 안전소방위원회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5일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공동주택 하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세종시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돈의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5일 열린 올해 주요 업무 보고에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를 도내로 신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속 위원들은 연구소를 도내로 이전할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